재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순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훈아, 내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믿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거든요. 순애는 오래된 군복 사진을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목숨 걸고 지킨 건 바로 이 아이의 미래였는데. 하지만 곧 순애의 눈빛이 강철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싸우자. 이번엔 이 아이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슈퍼마켓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7시 김순애 할머니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맞이하죠. 올해 72살이 된 순애는 이 골목에서 20해 넘게 슈퍼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만든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학교 가는 길에 들른 초등학생 민수가 1,000원짜리 하나를 내밀며 과자를 골라 잡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세요. 그래, 민수야. 자, 사탕은 덤으로 줄게.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살짝 넣어줍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모두 순애를 좋아하죠.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 순애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상품 진열대를 정리하는 손놀림은 군더더기가 없고 계산대 위의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반듯하게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일상은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처럼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깔끔한 성격이라고 여기지만 그 정확함과 체계적인 모습 속에는 누군가 알아채지 못한 과거의 흔적이 스며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단골 손님인 옆집 영희 아줌마가 들어섭니다. 순애 언니 라면 하나 주세요. 그런데 재훈이는 요즘 어때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순애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아들 재훈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런 표정을 짓죠. 그냥 바쁘게 사는 모양이에요.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밤이 되면 슈퍼 뒤편에 있는 방에서 재훈이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 밤 11시가 넘어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마련할게요. 재훈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간절합니다. 가끔은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죠. 순애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아들이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믿고 싶어서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재훈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벽 5시 순애는 어김없이 일어나 몸을 씻고 가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문을 정리하고 우유를 냉장고에 넣고 빵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죠. 마치 오랜 세월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골목이 깨어납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고 순애의 하루도 다시 시작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순애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평범한 슈퍼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곧 드러날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오후 순애는 늘 하던 대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었죠.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중 가장 큰 덩치의 남자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죠. 순애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길러진 감각이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순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산대 아래쪽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만약을 대비해둔 작은 칼이 있었습니다. 아, 김재훈 씨 어머니시죠? 아들분이 저희한테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자의 말에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형님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마련해 드릴게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시간?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김재훈 씨. 원금 3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사채업자의 말에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아들이 무슨 일을 벌인 거였을까요? 재훈은 그 순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자꾸 더 빌리게 되고. 재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때 슈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였죠. 검은 외제차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순애 언니네 슈퍼에 무슨 일 생겼나? 저 사람들 뭐야? 경찰도 아닌 것 같은데? 사채업자 두목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상황을 이해하시죠? 오늘까지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이 가게라도 넘겨받아야겠어요. 그 말에 재훈이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하지만 순애는 조용히 일어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온몸에 퍼졌죠. 마치 오래전 전장에서 동료를 지키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재훈아, 일어서.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영희 아줌마, 민순의 어머니, 옆집 철수 아저씨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일이 이 평화로운 골목에서 벌어지는 걸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아주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도 사업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일이라고요. 사채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사채업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예의를 모르는군요. 돈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받아야죠. 그 말에 사채업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순애를 우습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죠. 이들은 아직 순애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슈퍼 할망구가 뭐 해줄 수 있겠어? 아줌마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순애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죠. 다른 사채업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게 서서 사채업자 두목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내놈들 뒷배가 누군지 군수 사령부 시절부터 다 알고 있다.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군인의 목소리 같았죠. 그 순간 슈퍼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웃던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두목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수사령부라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였을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채업자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뿐이었죠. 동네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었거든요. 영희 아줌마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혹시 김순애? 설마 그 전설의 군수참모?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런 골목에서 슈퍼를... 하지만 점점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순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군수 사령부에서 탄약 보급을 담당하던 김순애가 바로 나다. 그때 내 놈들 윗선이 누구였는지, 어떤 식으로 물건을 빼돌렸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었다니, 그것도 군수 참모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그저 평범한 슈퍼 할머니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사채업자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애 참모님이십니까? 하지만 그분은 이미 죽었다고? 아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순애가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 순간 사채업자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애 언니가 군인이었다고? 군수참모라니 그게 뭐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지?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골목의 슈퍼 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목숨 걸고 지킨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가 어떤 식으로 이익을 챙겼는지 모두 알고 있다. 그 자료들도 아직 내 손에 있고. 이 말에 사채업자들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두목이 다시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빚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돈은 갚아야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위협적인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순애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빚을 갚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 놈들이 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어. 이자를 어떻게 매겼는지, 계약서는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보자. 순애의 말에 사채업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과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말이죠.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해 주세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숨겨왔던 과거가 아들의 빚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순애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사채업자들이 물러간 후 동네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순애의 정체가 밝혀진 충격이
골목 전체에 퍼져나갔죠. 슈퍼 할머니가 군수 참모였다니. 그럼 전쟁 때 총알 줄이던 그분이라고?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희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 언니 정말 군인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대답 대신 슈퍼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문 닫겠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재우는 어머니를 따라 뒤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큰 비밀을 이제야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 때문에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애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훈아, 내가 왜 사채까지 쓰게 됐는지 말해보렴.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죠.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됐고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생활비로 쓰게 됐어요. 순애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꾸짖지도 않았죠. 그저 아들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빚이 점점 커진 거구나. 네.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갚으려고 해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쌓여갔어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순애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슈퍼를 하고 계실까? 뭔가 사연이 있나 봐. 순애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죠. 존경스러운 눈빛도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친근한 슈퍼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골목에는 낯선 사람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감시원들이었죠. 순애가 슈퍼 문을 열자마자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일로 우리 형님이 많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돈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해달라네요. 순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감시원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아무리 대단했어도 지금은 그냥 슈퍼 할머니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더 강하게 압박해오기 시작한 거였죠. 오후에 다시 나타난 사채업자 두목이 말했습니다. 김순애 씨, 과거가 모든 돈은 내놔야 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3일 안에 5천만 원 안 되면 이 가게라도 넘겨받겠어요. 재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재훈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야. 하지만 재훈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두려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다시 나서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순애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감시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순애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재우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다리는 불타버린 상태였어요.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이미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재훈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재훈 씨죠? 저희 조직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의외로 정중했어요. 재훈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김순애 참모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조직에서도 환영이죠. 물론 빚 문제도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사채업자의 말에 재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희망 같았거든요. 재훈은 어머니가 슈퍼에서 일하는 동안 몰래 만남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사채업자 두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재훈 씨. 앉으시죠. 그의 태도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어머니를 상대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김순애 참모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채업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희와 함께 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는 건가요? 간단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옛 자료들, 군수 사령부 시절 인맥 명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걸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빚은 모두 탕감해 드릴게요. 재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걸 가지고 계실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중요한 자료를 잘 보관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재훈은 어머니가 잠든 후에 몰래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상자 안에서 낡은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로 군수 사령부 시절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사명단, 보급 담당자 명단, 그리고 각종 비밀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죠. 재훈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구나. 다음 날 재훈은 그 문서들을 복사해서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어머니 방에서 찾은 거예요. 사채업자 두목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김순애 참모님이시네요. 이런 귀한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니. 이제 빚은 없어진 거죠? 재훈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약속대로 모든 빚을 탕감해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도 저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사채업자의 미소 뒤에는 뭔가 음흉한 기색이 숨어 있었지만 재훈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순애는 자신의 문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뒤져보니 중요한 명단들이 복사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순애는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훈뿐이었거든요. 재훈아. 순애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언가 결연한 기색이 있었어요.
재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 같았거든요. 내 서류를 가져간 게 너지? 순애의 질문에 재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떨어뜨린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재훈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빚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 자료를 자신의 아들이 팔아넘긴 것이었거든요. 재훈아, 내가 어떻게...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사채업자들은 그 명단을 이용해서 위세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군수라인의 인맥들을 이용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였어요. 순애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것들이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과거마저 더럽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슈퍼에 불을 끄고 홀로 앉은 순애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그 어떤 적의 공격보다도 치명적이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어 그 안에서 낡은 군복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20살 젊은 김순애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죠. 당당한 군복 차림에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이 강인했습니다. 내가 그때 목숨 걸고 지킨 건 바로 이 아이의 미래였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곧 순애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결의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싸우자. 이번엔 총도 군도 아닌 이 아이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수사령부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의 연락처였어요. 대부분 50년도 넘은 번호들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중사님이신가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목소리, 설마 김순애 참모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박중사님, 오랜만이에요. 박중사는 지금 75살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모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모두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는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빚 문제와 사채업자들이 자신의 과거 자료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박중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놈들이 참모님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또 다른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여성 장교였던 이소령이었어요. 순애야, 정말 너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소령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령님, 저 때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런 사이였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소령은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한편 재우는 며칠째 어머니와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한 눈빛을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은 약속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재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재훈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대신 어머니를 잃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평생 비밀을 팔아넘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재훈은 어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듣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또 다른 옛 동료인 김대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대위님, 오랜만입니다. 김순애입니다. 어머나, 참모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대위의 목소리에도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애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대위는 즉시 분개했습니다. 그런 불량배들이 참모님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순애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히 사채업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진짜 목표였거든요. 이튿날 아침 순애는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아, 잠깐 이야기하자. 재훈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야.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판 그 자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그걸 막는 것도 내 책임이야. 재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싸우는 거야. 이번엔 내가 앞장서야 해. 순애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넌 내 아들이야. 실수는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어요. 검은 외제차 세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 안으로 숨어들었죠. 김순애 할머니 나와요. 사채업자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이 슈퍼 박살내고 땅까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들은 순애의 과거 자료를 손에 넣은 후 더욱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침착하게 슈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재훈이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맞서기로 결심한 거였죠. 어머니, 이번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배신자 아들도 나왔네. 내가 어머니 등 뒤에서 한 짓 기억나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한 명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자세가 반듯한 75살의 박중사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지? 박중사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방향에서도 노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 김대위, 그리고 순애가 연락했던 다른 옛 동료들이었죠. 모두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저 사람들 누구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하지만 두목은 여전히 강세를 부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와봤자 뭐 어쩔 건데요? 이건 돈 문제라고요. 박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은 못 건든다. 그의 목소리에는 50년 전 전장에서 보인 그 위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앞으로 나서며 순애를 둘러쌌습니다. 순애는 옛 동료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러 온 거였거든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피, 내 가족이다. 순애의 말에 재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재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 앞으로 걸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빚 제가 책임집니다. 더는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세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남자다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사채업자 두목이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빌린 돈이니까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갚겠어요. 불법 이자는 인정 못합니다. 이소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들아, 우리가 누군지 아나? 군수사령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야. 너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장교의 권위가 살아있었습니다. 김대위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자료들 어디서 났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함부로 사용했다간 큰일 날 거야.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과거 군수라인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순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너희 같은 불량배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순애의 말에 옛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아야 해요. 원금만이라도.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원금은 제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월급의 반은 무조건 갚는 데 쓸게요. 박중사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그 자료들은 모두 돌려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어.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영희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재훈은 어머니와 옛 동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재훈아. 옛 동료들이 돌아가기 전에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여전히 내 동료야. 순애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후에는 변하지 않았던 거였죠. 한 달이 지난 후 동네 슈퍼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순애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를 도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순애의 인사에 단골 손님인 영희 아줌마가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순애 언니, 요즘 재훈이가 참 많이 달라졌네요. 얼굴도 밝아지고. 영희 아줌마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재훈이 많이 변했거든요. 재훈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슈퍼 일을 도우고 오후에는 근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힘든 일정이었지만 재훈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활기가 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주세요. 초등학생 민수가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순애는 늘 그랬듯이 사탕을 하나 더 넣어 주었어요. 자, 민수야. 사탕은 덤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재훈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동네 사람들의 순애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친근한 슈퍼 할머니로 대해주었어요. 순애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냥 따뜻한 이웃이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순애에게는 더욱 고마웠습니다. 재훈은 매일 밤 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공장에서 칭찬받았어요. 성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사과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훈의 마음은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분이셨는지. 어느 저녁 순애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엄마다. 순애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거든요. 한편 사채업자들은 약속대로 순애의 자료를 모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재훈은 원금 3천만 원을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했고 벌써 2달치를 성실히 갚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옛 동료인 박중사가 슈퍼에 들렀습니다. 참모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애는 반갑게 맞아주었죠. 박중사님,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박중사는 재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가 참 달라졌네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모님,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 이야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강연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때요? 박중사의 제안에 순애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쎄요, 과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슈퍼 문을 닫으며 순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전설이든 무엇이든 내 이름은 이 동네 엄마 슈퍼 할머니로 남으리라.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재훈은 어머니 옆에서 계산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였네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그걸 깨달은 내가 자랑스럽다. 밤이 깊어가자 재훈은 어머니께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번 돈이에요. 생활비랑 빚 갚을 돈 빼고 남은 거예요. 순애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재훈아,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라. 재훈도 기운차게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슈퍼 문을 열며 순애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 이웃들과 함께하는 하루였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기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사탕을 받고 웃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과거보다는 따뜻한 현재가, 거창한 명예보다는 소박한 사랑이 더 값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